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오늘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 기사입니다. 헝다발 중국 위기, 미국 부채 한도 리스크, 환율 1200원 돌파, 원화값 급락하나,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미중 이슈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강달러 지속, 헝다 파산 우려 커지면 위완화, 원화 동반 약세 전망, 전문가 환율 상단 1200원도 가능,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자, 이 기사 제목 오해하실까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환율을 1200원 이미 돌파했다는 얘기 아니고요. 조만간 1200원을 돌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기사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시장에서는 헝다 리스크가 수개월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최소 연말까지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헝다 파산으로 중국 금융위기를 불러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자, 혹시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설명드리면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국가가 빚을 얼마나 질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미국이 얼마나 빚을 질 거냐 하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얼마까지 빚을 낼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계속 그 빚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수십 번 늘려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결국은 타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시적으로 약간 조정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채 한도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달러와 강세를 부추겨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얘기하죠. 자, 요약하면요. 헝다 파산 위기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또는 이 미국의 긴축 행보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헝다 리스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향후 수개월간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했다고 하죠. 헝다의 파산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향해 상승하면서 수차례 연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율입니다. 2010년에서 현재까지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로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로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 Y축을 로그 스케일로 보는 게 실제로 사람이 체감하는 그런 스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환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점들은 단기 고점인 지점들이죠. 제가 원래 이게 제일 피크점만 이렇게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단기 고점들도 이렇게 찍어서 파란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율이 보시면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지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환율이 고점을 찍었을 때 보통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증시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Y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로그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실제로 체감하는 그런 변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환율이 그 고점일 때를 여기다 표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앞에서 환율이 이렇게 고점인 지점에 동일한 시기에 그 국내 증시에서 표기를 하면은 뭐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쭉 빠졌을 때 환율이 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요때 내려갔을 때도 환율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요때 하락할 때도 환율이 고점을 찍었고요. 요때는 뭐 하락폭이 작죠.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뭐 횡보를 할 때이기 때문에요, 뭐 하락폭이 이때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환율이 또 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환율이 현재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우리나라 증시가 조만간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환율 그래프 다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환율이 저점을 찍었을 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저점을 찍었을 때를 이제 증시에서 보면요, 환율이 저점을 찍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고점을 찍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율과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는 뭐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때도 이제 고점을 찍었고요. 요때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고점을 찍었죠. 요때는 뭐 고점이라고 좀 보기는 힘듭니다. 요때는 이제 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던 기간이라 가지고 뭐 크게 변동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율이 상승할 때요, 그 환율 상승이 의미하는 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 환율 상승이 의미하는 위기. 자, 첫 번째로 이제 한국 경제만의 위기일 수도 있고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헝다 사태로 인해서 중국 경제도 조금 위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 경제의 동반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한국과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셋 중에 뭐가 올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는 점점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한국 경제만의 위기라고 한다면요, 뭐 미국 증시는 뭐 괜찮을 거고요. 하지만 3번처럼 한국과 전 세계의 경제 위기가 온다면 뭐 미국 증시도 조금 조정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위기가 오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주가가 하락하면은 줍줍하라고, 뭐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무조건 매수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주가가 하락하면은 뭐 줍줍하라고, 매수하라고 부추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아무나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냥 모르겠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라고,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돈이 계속 생기나요? 여러분들, 주가가 하락할 때 저도 사고 싶습니다. 저도 사고 싶은데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주가가 한두 번 하락했을 때 이미 다 매수하고 나면은 돈은 이미 다 주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하락하면은 제 자산 가치가 떨어질 뿐입니다. 거기서 매수를 하라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저도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고 싶어요. 매수하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요, 뭐 돈이 계속 생기는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신가 봅니다. 자, 그래서요,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그 위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신규로 빚을 내서 주가를 매수하는 것은 이제 금지를 해야 되고요. 단타성으로 들어간 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현금화 시켜두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환율 상승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국내 증시에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신다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